두 번째, 실무 수행평가. 교재는 352페이지. 주식회사 신발닷컴 3105 신발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기업으로 회계기간은 제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완료하고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하시면 되겠고요.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합니다. 채권, 재무, 예금 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고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F3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어음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 사용,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 자,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기초정보관리를 입력하시오. 첫 번째,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수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봤더니 주식회사 신발닷컴은 2022년부터 차량 리스트 계정을 추가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836 기밀비 계정 코드를 아래의 내용으로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오. 계정 과목은 836건, 코드는 구분은 경비, 계정 과목은 차량 리스료, 현금 적용 1번, 대체 적용 1번 이렇게 넣으래요. 자, 그럼 프로그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에 회사 코드 선택하셔서 제5회 주식회사 신발닷컴 들어오세요. 로그인. 예. 자, 들어오셨나요? 상단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상단에 주식회사 신발닷컴인지를 꼭 확인한 후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클릭. 836번을 바꿔서 쓰라 그랬죠? 자, 여기 101번에다가 836번 쳐보세요. 그러면 기밀비라는 계정으로 왔습니다. 자, 기밀비를 살짝 볼게요.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죠? 자, 검정색의 계정 과목은 직접 입력하면 바로 수정이 되고 이렇게 빨간색의 계정 과목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F1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빨간색은 바로 수정이 안 돼요. 자, 기밀비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냐? 차량 리스료라고 그냥 치세요. 차량 리스료. 그랬더니 덮어쓰기가 됐죠. 네. 지우고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택이 되면 얘를 덮어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치시면 돼요. 오타 안 나도록. 자, 그리고 구분은 경비죠. 자, 경비. 네, 사용해야지만 전표 입력할 때 불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적요, 현금 적요에 1번 대표이사 기밀비를 바꾸래요. 차량 리스료 한 칸, 아이고. 차량 리스료 한 칸 띄고 현금 지급. 아, 제가 이렇게 잘 못 치네요, 이런 거를. 어머. 이게 노트북이라 보니까 잘, 그 키보드를 잘 못 치겠어요, 제가. 엔터. 항상 그 키보드 갖고 쓰다가 노트북에 있는 키보드를 쓰다 보니까 제가 입력을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연필 표시 난 거 보이세요? 얘는 적요를 수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두세요. 자, 이번엔 대체적요 쪽으로 오셔서 1번.
그러면 01 이렇게 되고 연필 표시가 돼요. 그럼 연필 표시는 기존에 있던 거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입력하면 이렇게 수정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리스료 보통 예금 인출. 차량 리스 보통 예금 인출. 네, 천천히 쳤습니다. 한 번에 치려고. 자, 이렇게 해서 적요 1번, 대체 적요, 현금 적요 1번, 대체 적요 1번까지 오타 안 나도록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따라서 하고 있지요? 네,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커저는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거 갑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 전기 제4기분 재무제표를 이원받아 등록되어 있으며 검토 결과 다음 거래가 누락됨을 발견하였다. 차변에 미지급금 1,0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이 누락이 됐답니다. 그러면 수정하시면 되겠죠? 예.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하시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기초정보관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클릭. 미지급금이 여러분 뭐예요? 부채죠. 부채인데 대변에 있던 부채가 차변으로 왔어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부채 금액을 1,000만원을 빼주셔야 되죠. 자, 그럼 미지급금 먼저 갈게요. 차변부터 할 거니까. 자, 미지급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 금액만큼 빼줄 겁니다. 1,000만원 빼줄게요. 자, 그래서 5,282만원을 뭘로 바꾸냐? 4,282만원으로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셨나요? 그리고 차변에 나와 있는 보통예금의 잔액에서 대변으로 보통예금이 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4억을 얼마로? 3억 9천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3억 9천 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여기 두 자만 고칠게요. 3, 9로. 그래서 3억 9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통예금이 차변에 있다. 그러면 더하는 건데 대변에 있으니까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미지급금과 보통예금 정리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두 번째, 거래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첫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청첩장이네요. 그죠? 날짜는 중요하죠. 일시가 중요합니다. 8월 26일. 자료 설명 갑니다. 8월 26일 당사 영업부 직원과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씩 축의금을 지출하였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축의금의 경우에는 즉 경조사비 얘를 어디다 한글 파일에다 올려드릴까요? 네. 경조사비인 경우 증빙서류는 청첩장 가능합니다. 청첩장 가능. 얼마까지? 20만 원까지. 네. 20만 원까지는 청첩장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했을 때 10만 원씩 당사 직원과 거래처 직원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분개해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10만 원. 대변에 현금은 각각이니까 20만 원 나간 거죠. 그리고 접대비 1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올려주세요.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날짜는 8월 26일입니다. 8월 26일.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 10만 원. 같은 변이니까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1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자, 지금 저는 하나의 전표로 만드느냐고 차변 대변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출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사회 나가서 회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표를 정리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표 번호가 2장이면 그 전표가 2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증빙을 붙일 때 어때요? 하나는 앞에 있는 거랑 같다라고 표시하면서 도장을 꽉 찍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전표에다가 만들면 그냥 천천장 하나 딱 붙여놓으면 증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 거래에 대해서는 전표를 하나 발행하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변 대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금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시려면 하나의 전표인 차변 대변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기타 거래의 전표 입력 8월 31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중간 예납세액 1,200만 원을 외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요 자산 계정이라는 게 뭐냐? 법인세는 원래 결산을 치르고 나서 이제 법인 조정이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한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법인 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는 세금이 법인세예요. 근데 이 법인세를 중간 예납세액이니까 아직 내지 않아야 되는데 중간에 청구가 돼서 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로 처리하냐? 선납, 미리 낸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8월 31일이고요. 차변에 선납세금 금액은 1,200만 원, 12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대변은 4번이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였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그리고 외환은행 반드시 걸어줘야죠. 금융거래입니다. 외환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어줬고요. 1,200만 원. 차변의 선납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외환은행 보통 걸어준다.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과연 뭐로 하느냐. 예, 선납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는 그 단계, 즉 계상하는 그 단계가 오면은 선납세금을 뭘로 다 넘겨요?
법인세 등으로 넘기면 됩니다. 또는 법인세 비용 글로 넘기시면 됩니다. 3번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입력 보통예금 대한은행 거래네요. 9월 15일 날 시티은행에 500만 원 있고 9월 20날 오지우에게 30만 원이 나갔네요. 하나는 돈이 들어왔고요. 그죠? 하나는 돈이 나갔습니다. 즉 통장에서 인출이 됐어요. 자료 설명 보니까 첫 번째 시티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외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한 이게 뭐예요? 아, 여기 이거 잘못됐네. 여기가 대한은행이 아니라 외환은행이네. 네, 외환은행입니다. 이거 수정했고요. 자, 오타예요, 오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거 외환이라고 적어주세요. 많이 보기는 해도 이런 게 오타가 생기네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혹시 오타를 발견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반영시킬게요. 네. 자, 시티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외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에요. 그러면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당좌예금이 나가겠죠. 자, 두 번째, 고객지원부 사원 오지우에게 대구 출장을 명하고 출장 여비를 외환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입니다. 즉, 출장을 보내면서 돈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장 여비는 뭐로 정리하죠? 가지급금. 맞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9월 5일자부터 하겠습니다. 9월 5일. 차변에 보통예금, 외환 보통예금 걸어주시고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 4번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시티은행이래요. 자, 시티은행 걸어주시고 500만 원. 이번엔 입금된 거 했어요. 이번엔 나간 거 하겠습니다. 그럼 며칠자로? 그렇죠. 9월 20일자로 오셔야 돼요.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날짜가 달라요. 9월 20. 차변에 가지급금. 그리고 오지우 한번 쳐보세요. 오지우에 코드가 있는지. 있으면 이렇게 코드 걸어주셔야 돼요. 코드를 걸어라 말아라 이런 얘기 없다 하더라도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코드. 있으면 코드 걸어주십시오. 금액은 3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줬죠. 그래서 보통예금, 외환, 보통예금 걸어주시고 3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 꼭 바꿔서 입력한다. 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입력하시다 보시면 그 날짜에 그냥 입력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정해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 사 번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입력, 보통예금. 얘는 대한은행이 맞네요. 네, 여기 대한은행 보통예금. 얘는 맞네요. 네. 9월 25일 날 현대캐피탈에 돈을 이체시켰네요. 그죠? 보니까 자료 설명,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운용리스 계약을 맺고 사용 중인 9월분 차량 리스료가 대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회사는
차량 리스료 계정을 별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차를 빌려서 사용하게 되면 임차료라는 계정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차량 리스료라는 계정을 별도로 설정해서 쓴대요. 그러면 여러분 차량 리스료로 분개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자 일반 전표 날짜는 9월 25일 차변에 차량 리스료 800번대 차량 리스료 금액은 132만 원. 만약에 차량 리스료가 안 나오시는 분은 뭐를 하는 거예요? 계정 까먹 및 적용 등록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 리스료가 안 나오고 만약에 또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여기 사용 여부를 X로 한 거예요. 그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그라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차량 리스료 대변에 보통 예금. 이번에는 보통 예금이 대한은행이죠. 자, 대한은행 걸어주시고 132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매입거래 자료 1은 투자 유가증권 명세서 채권입니다. 아, 사채네요, 사채. 사채, 즉 회사채를 장기 투자 목적이래요. 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 목적 중요. 만좌. 아, 한 좌의 금액이 10,000원. 그리고 2,000좌를 샀네요. 그래서 2천만 원이 취득 가격이 됐습니다. 자, 취득 가격 2천만 원. 자료 2. 보통예금 외환은행 거래 내역인데 10월 20날 거래를 했고요. 채권 매입에 2천만 원 지급했고 매입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요 매입 수수료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더해줘야 됩니다. 왜? 장기 투자 목적이잖아요. 단기 투자 목적이다. 뭐 단기 매매 차익이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으로 빼야 되지만 이렇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만기 보유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더하셔야 됩니다. 자료 설명 볼게요. 주식회사 강화에서 발행한 회사채 만기일 2025년 4월 30 장기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는 없다. 얘 밑줄.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예. 뭘로 해야 되냐?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도 갖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으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채권이니까.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뭐 가지고 있을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하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없대요. 그러면 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채권 매입 대금은 매입 수수료 10만 원을 포함하여 외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하든 현금으로 인출하든 뭐 계좌 이체하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예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개 한번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일반 전표로 오시고요. 좀 올릴까요? 자, 10월 20.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123번이 있고 178번이 있어요. 과연 뭘까? 자, 123번은 유동성입니다. 즉 유동자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기 투자니까 비유동자산이어야 되죠? 그래서 178번 씁니다. 여러분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178번 쓴다. 이거 123번으로 쓰시면 틀린 겁니다. 금액은 2천만 원에다가 수수료 더합니다. 그래서 2,01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자, 보통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외환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시고 2,01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조금 생각할 게 좀 많았어요. 네. 뭐를 생각했어야 되느냐? 자, 다시 문제를 보고 분개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얘를 조금 올려서 이렇게 보이면 다 보이죠? 자, 채권을 매입하는데 2천만 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매입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들었는데 회사는 얘를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쓰는데 이때 매도 가능 증권은 뭐가 되냐? 비유동입니다. 자산. 그래서 코드를 몇 번을 썼냐? 178번을 썼다. 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매도 가능 증권에는 수수료가 들어갔을 때는 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2,010만 원. 그리고 외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보통예금 잔액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외환은행 보통 걸어서 2,01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 거래 자료 입력에 대해서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